다양한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사, 부동산 전문가 이윤환 대표, 이그린 투자연구소 대표, 서울시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괄 대표,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저서까지 이윤환 대표는 부동산 전문 분야에서 확실한 해결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황의 시기, 명철한 판단력과 분석력으로 시청자들을 위한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이윤환 대표를 지금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경아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1월 주택사업에 대한 전망치인 주택사업 환경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3주택 허용,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의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을 상승시킨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이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완연해질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표님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 2015년 신년 들어서는 처음 또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됐는데요. 네. 어쨌든 청량의 해라고 한다면 파란 양이잖아요. 양이라는 그 동물의 상징은 순수함을 의미하는 거고요. 온순한 네. 그런 청색깔이 그 파릇파릇한 어떤 적극적인 모습이니까요. 올해로 본다면요. 부동산 시장이 조금 오히려 작년보다는 이렇게 들고 남이 크게 없이 꾸준히 보합세를 유지한다든지 약간 오름세를 한다든지 오히려 또 약간 내림세를 한다는 요 큰 박스권이라는 게 굉장히 좀 폭이 작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올해 그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예측하지만 그래도 이 경제 상황이라든지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 시장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또 이게 얼마만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시청자 참여하는 시간들이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푸세요. 예,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을 좀 이해하시려고 한다면 세미나에 오시는 게 가장 위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든 이런 온라인이든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성심성의껏 올해도 정말 그 양이라는 게 물이 지어 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끙끙 앓고 계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고민 상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02797-0300, 797-0300번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고민들 여러분들이 좀 끙끙 앓고 계시는 고민들 있으실 텐데요. 이런 고민들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해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02797-0300, 797-0300번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점들 궁금하세요? 저는요, 네네. 강변역 옆에, 네. 테크노파트 옆에 현대 프라임 아파트 26평을 갖고 있어요. 네. 전세가 이제 올해 가을에 전세가 만기가 되는데, 네.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네. 제가 아파트를 산 게, 2006년도에 저기 용인에다가 그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보라동에 현대 아파트 48평을 그때 한참, 아파트가 좋아서 네네. 샀는데, 4억 5천 주고 샀는데 지금 1억 정도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팔려고 하는데도 안 팔리고, 당장 이제 6월 달 되면은, 봄 되면은, 이게 만기도 되는데 전세가 이거를 네.
더 손해를 보고 팔으려고 해도 작자가 없어요. 부동산에 그렇게 다니고 하는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더 손해를 더 보고라도 이걸 팔아야 되는지 두 개 중에 네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답답해서 전화했어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좀 많이 느껴지시는 네, 그런 전화입니다. 일단 강변 현대프라임 아파트 올가을 전세 만기인데 이제 매매를 해야 하는지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고 두 번째로 용인에 있는 보라동 용인의 예. 네, 아파트 현재 지금 조금 손절매를 하려고 하셔도 매도가 안 돼서 답답한 마음이 예. 좀 더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어떤 예. 식으로 좀 풀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윤환 전문가 한번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자, 전화 잘 주셨고요. 예. 이 답답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고민이에요. 첫 번째는 그 서울 지금 그 강변역 근처에 네. 현대 프라임 아파트 26평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거는 좀 그 이제 전세 만기가 이제 가을이요. 올해 가을 예. 정도인데 이거를 그때 가서 물론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 미리 가서 팔아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그 한 2년을 더 전세를 연장을 해서라도 간다면 시세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더 놓고 가도 된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시세 가치 예. 상승분이 있다. 자, 아, 그러면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나중으로 미루고요.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지금 그 말씀하신 지역,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여기가 구의동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강변역 해가지고 요 근처에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자, 요쪽에 지역적인 어떤 그 호재랄까, 지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 장점이 있다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위치하신 곳이 여기 현대 프라임 아파트 여기잖아요. 네. 자, 요게 지금 97년 입주했고 1,6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그 이 근처에 포진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제 90년대 그 입주돼 있는데 이쪽에 이제 장점이 있다면요. 교통 환경도 5호선이라든지 2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근처 한강변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속에서 교육 환경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수요층들이 쭉 이 위치구 전체적인 광진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쪽에 대한 일대의 어떤 선호도는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제 또 한강 조망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뿐 아니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자양동 지역에 대한 입지마저도 사실 더샵 스타시티가 대형 평형으로 포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수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는 곳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교육 환경도 굉장히 좋아요. 또 향후에는 이쪽에 있는 그 성수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도 있고요. 또 이 근처에도 충분히 지금 개발 여지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한강변에 대한 어떤 그 다세대 밀집촌들의 주거 환경이 충분히 개선된다 그러면 한강변에 얽힌 이 성수동과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장점이 있는데 지금 매매 금액이라고 산정했을 때 과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그 밑으로 이제 버티고 있는 전세 금액이 얼마 돼 있느냐. 즉 전세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근처에 있는 전세 비율은 통상적으로 한 75%에서요. 80%까지 가 있습니다. 전체 평균은 한 70% 되는데 그보다 윗돈다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75% 이상 되는 아파트들의 성향은 새 아파트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90년대 지어진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새 아파트는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전세 비율을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시장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어떤 수요지들이 조금 변화가 생긴다. 정부에서 계속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충분히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전가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입지가 있다. 여건이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되고요. 네. 제가 올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한 2년을 더 지켜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키포인트가 이 동서울 종합터미널에 대한 현대식 개발에 또 초점 무게중심을 둘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지금 처음 들어봐요. 예, 그 강진구에 대한 강진구청에 대한 특별한 이 지역에서의 어떤 개발 라인은 지금 동서울 그 우편 집중국 해가지고 이쪽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동서울 종합터미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옛날 노후된 그냥 단층에 대한 그 종합터미널이지만 네. 우리 그 저쪽 그 경부고속터미널 옆에 이제 호남선에 있는 곳이 센트럴파크 단지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고층으로 이렇게 최신식화돼서 이렇게 됐을 때 그 어떤 반포에 대한 입지도 굉장히 높아진 거거든요. 그 반포를 비교를 해 본다면 이렇게 최신식화된 터미널에 대한 입지가 높아지면서 거기 옆에 있는 레미안 퍼시티 단지가 굉장히 물론 신축이 됐고 그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네. 자, 이 부분이 지하철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터미널 근처에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터미널에 예를 들어 백화점이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이 개선된다면 이 주거 환경은 교육 환경 플러스 알파적으로 나머지 환경들이 개선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가격이 오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갖고 계신 게 26평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특장점이 많아요. 지금은 대형평보다는 꾸준히 계속해서 중소형평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실속형 부동산들이 더 좋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입지 여건부터 해서요. 이 바로 옆에 따른 어떤 개발 계획까지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프라임 아파트를 한 앞으로 2년을 더 두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예. 뭐 그때 가서 판단된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보자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답변을 드렸고요. 자, 아, 예. 두 번째가 자, 한번 또 가볼까요? 두 번째가 네. 질문 아, 주신 네. 애물단지예요. 네. 애물단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표현하시는 게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이 보라동입니다. 사실 이 그 용인시 보라동 하면은요. 자, 지금 요쪽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지도를 크게 넓게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쪽이 용인에서 차지하고 있는 보라동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빨갛게 칠해진 곳인데 이쪽이 그 기흥 아래쪽으로 상갈 지나서 이렇게 수원으로 가는 어떤 분당선의 연장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아래쪽 같은 경우에 이런 주거지들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피해를 많이 본 이유가 뭐냐면 이 지하철 위쪽으로의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회복이 됐는데 여기는 교통 환경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2006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 여기가 지금 갖고 계신 게 아마 2006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일 거예요. 예, 2006년에 샀어요. 4억 5천 주고 샀는데 네. 지금 무지 떨어지고 안 팔리고 아주 진짜 속을 그렇죠. 끓어요. 지금 갖고 계신 게 또 평형대가 지금 40 몇 평이라고 그랬죠? 8평이요. 48평. 예.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요건상 옛날에 용인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히 이제 이 기흥구 이런 보라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많은 수요층들의 몰림 현상, 특히 이 당시에 신축 아파트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를 많이 했고요. 그때 가격이 뭐 평당 1,300에서 1,500까지 갈 정도로 해서 굉장히 고가의 시세였었다가요. 지금은 거품이 쭉 빠진 상태로 거의 뭐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지금 내려앉은 상태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답답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쪽에서 더 주택을 사려는 움직임이 생겨나면 좋은데요. 이 아래는 공교롭게도 동탄 2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네.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병점 일대라든지요. 이 수원 남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또
동탄 1기 신도시의 그 전세 비율이요. 지금 거의 85%에서 90%예요. 근데 아까 제가 전세 비율이 높은 게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매매 금액이 오를 수 있는. 근데 이쪽은 좀 얘기가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전세 수요자가 왜 집을 안 사냐라고 보니까 다 지금 동탄 2기 신도시의 새 아파트에 대단지로 이렇게 교통환경도 KTX도 지나가고 GTX도 지나가고 이런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흡수력으로 따지는 스폰지처럼 자꾸 수요층들을 빨아당기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쪽으로는 좀 한적하게 지내다 보면 아, 공기 좋고 괜찮네요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수요층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내 집이라고 해서 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 비율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다른 데들은 전세 비율이 지금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집을 안 사는데.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그 예전에 샀던 금액보다도 금액이 뭐 한 1억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놔두면 다만 얼마라도 회복이 될까 네. 어떨까를 하는데 지역적인 분포 그리고 이 대형 평야라는 단점 그리고 어떤 다른 게 그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단점 때문에요. 사실은 여기는 가능한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도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내놨는데도 안 팔려요라고 시청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보다도 훨씬 더 입지가 좋고요. 비싼 단지 아파트에 내 물건을 내놓는 게 그게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의 전세 수요자들을 이쪽으로 땡겨낼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매도가 될 수 있지 그냥 내 근처에 있는 단지 내에 있는 중개업소로 본다면은 그분들은 다 전세만 찾고 있지 집을 사려고 하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나보다 조금 그 집값이 높고 전세금이 높은 수요자들은 여기에 전세 물건을 찾으러 오신 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전세 물건은 없는데 답답하죠. 기다리자니 좀 그렇고 그러면 이쪽에 매매 금액이 여기 전세 금액 정도가 되니까 이 전세 수요자를 내가 땡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몰랐네요. 하면. 네. 그 방법으로 전세 수요자를 지금 땡기지 못하면 지금 앞으로 또 2년이 가고 4년이 가도 이 집값은 계속해서 노후도 되고요. 다른 데서 계속 동탄 2기 신도시가 이제 수요층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더더욱 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나마 2015년 시장이 전세 시장에 또 다른 작년에 미친 전세값 했으면 더 미친 전세값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전세 수요자를 끌어당기는 방법이 즉 탈출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요. 여기는 가능한 빨리 빠져나오세요.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강변 현대프라임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더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조금 기분 좋은 답변을 내드렸고요. 반대로 용인시 보라동의 아파트는 인근의 동탄 신도시 등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견인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손절매 하시더라도 조금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빠르게 이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 세미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 일정 함께 볼게요. 2015년을 위한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란 주제로 이윤환 대표와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2호선 강변역 1번 출구 테크노마트 10층 RTN 교육원에서 진행되는데요. 참석 원하시는 분들 02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미나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매주 월요일입니다. 오후 12시 30분에 진행되는데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인니빌딩 3층입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02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대로 매주 토요일과 월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세미나가 없고요.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세미나에서 이제 소액투자처 2015년을 위한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 어떤 내용들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이제 세미나를 매주 토요일 그리고 매주 월요일 각각이 그 RTN 교육원에서 이제 강변역 옆에 있고요. 또 하나는 논현동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은 이 강변에서 진행하는 세미나가 없어요. 네, 굉장히 아쉬워요. 네, 네네. 이번 주는 강변하고 논현동에 세미나가 둘 다 없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현동의 세미나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네네. 혹시 오셨다가 왜 헐떡하실까 봐. 세미나를 네. 안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게 제일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네. 왜냐면 그것도 약속인데 그걸 갖고 제가 참여를 못했는데 오셔가지고 하는 거.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세미나 내용인데요. 네. 자, 이렇게 제가 판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소액이라는 금액을 갖고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자, 어느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이 지금 2015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을 알아야 되겠죠? 네. 자, 근데 이 부동산을 에워싸고 있는 시장은 뭐냐면 경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라는 큰 시장 안에서 부동산 시장이 있고 그 부동산 시장 안에서 과연 투자를 해서 이익이 볼 수 있는 시장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 바깥에 나오고 있는 경제, 거시 경제에 대한 부분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외 경제죠. 또 외국에 대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따른 2015년에 대한 부동산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 안에서 과연 돈이 될 수 있는 소액 투자처는 어디가 될 것인지 지역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종목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네. 예, 그렇죠. 먼 곳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그 위성이 조금 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위성의 역할이라는 거는 지구의 많은 곳들을 가장 먼 곳에서 들여다봐서 그걸 전송을 해서 우리가 뭐 실생활에서 내비도 보고 내비게이션도 네. 보고 여러 가지로 실생활에 또 활용됐다시피 만약 그게 없는 시대라면은 정말 그 웬만한 정보 갖고는 그렇게 먼 곳에서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것처럼 소액 투자를 어떤 식으로 여기가 조금 돈이 될 것 같고, 여기는 좀 덜 될 것 같고, 여기는 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먼 곳에서 자꾸 바라보면 보입니다. 예, 요 토액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네. 부분은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지금은 이렇게 세미나 강의장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더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네.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거니까요. 네. 놓치지 마시고 또 한 번을 듣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자꾸 연거푸 듣더라도요. 자꾸 채워 넣으십시오. 네.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보고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리고 여기에 맞는 좋은 입지와 매물 선정까지 함께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좀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정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없고요.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시간과 장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허탕치는 일 없도록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02797-0300, 797-0300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의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들 궁금하세요? 제가 예비 신부인데요. 네네. 아파트 전세 가격이면 직장 근처에 투룸 살 수 있어서요. 네. 아파트는 비싸고 전세가 없길래 네네. 삼전동에 빌라가 많은데 사도 될지랑 네.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잘 팔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향후 전망 좀 궁금해서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일단 투룸빌라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삼전동 쪽에서 살펴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환금성이라는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미래 가치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보유자금에 맞춰서 지금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이은환 대표와 한번 상담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예비 신부예요. 자, 지금 목소리 들으니까 이제 너무 이제 앞으로 정말 살림을 꾸려가는 이제 역할을 도맡아야 되는데 네. 이제 집값이라는 게 워낙 지금 비싸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빌라를 선택하는데 특히 이제 삼전동을 하신 건 아마 직장이 이 근처이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네. 우선 지금 생각하시는 이 삼전동에 있는 빌라가 신축인가요? 네네. 예, 그리고 그 몇 평 정도에 얼마 금액하고요. 또 이 지하철 9호선이 이렇게 연장이 될 건데 그 역하고 얼마나 먼지 이제 지금 혹시라도 보고 계신 뭐 물건은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11평에 네. 2억 6천 정도라고 하셨고요. 네. 네, 지하철은 한 5, 6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판서를 통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큰 틀에서의 이 그 삼전동에 이렇게 빨갛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곳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이 송파구죠. 예, 송파구 일대입니다. 네. 송파구 일대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빌라촌이라고 한다면요. 이 잠실동이라든지 삼전동 네네. 그리고 송파동, 방이동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다 하나같이 이 9호선이라는 부분이 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네. 강남으로의 교통 환경은 제일 좋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의 수요 측면에서 빌라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좋은 여건이라면은 워낙 이 잠실 일대 아파트들이 비싸고 또 뭐 한참 분위기가 뜨거운 그런 뭐 가락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 근처에 뭐 나홀로 아파트 단지들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단지 아파트 아니면 그런 빌라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강남 쪽으로 가서 또 청담동이라든지 이런 다른 동에 빌라를 선택을 하려고 하더라도요. 그쪽 빌라에 작은 그 소형 아까 전용 면적 한 11평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 네네. 빌라들이 또 많이 없습니다. 또 있어도 가격이 좀 비싸고요. 뭐 라인 나와 있는 것도 네네. 없고 이쪽 강남 쪽에는 소위 땅이라는 부분이 그걸 지을 수 있는 땅들이 그렇게 협소하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지금 많이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쪽도 최근 들어서 땅값이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이런 빌라들도 신축 그 빌라들이 아름아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거주를 하면서 나중에 시세 차이가 좀 볼 수 있는 집값이 좀 오를 수 있느냐 네. 이 네네.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선 이쪽 송파동 이 삼전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역적인 부분에 장점이 있다면 당연 9호선 라인 하고요. 또 이런 잠실 제2롯데월드부터 해서 또 뭐 지금 한전부지가 현대자동차로 넘어갔고 이 일대 자체가 복합교류단지 해가지고 지금 큰 어떤 개발 프로젝트 안에 또 놓여 있고 네. 여러 가지 교통 환경부터 해서 인구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삼정동에 있는 빌라를 요구하는 수요자들은 점점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교통 환경이 개선된다는 즉 9호선이 들어온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통이 개선됐을 때 그러니까 2016년하고 2017년이 되는데 요때 상황에서 과연 사람들이 많이 밀리냐 한다면 요즘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쫓아가는 수요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더욱더 많이 많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역사가 이런 잠실 운동장이 여기 있다면 이런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역사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이 역에서 지금 5분 거리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떤 식으로든 도보 5분 거리 안에는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그러면 삼전동의 입지는 좋다. 그러면 신축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투룸이라는 부분은 나중에도 꾸준히 뭐 꼭 그 전세로 살거나 또 월세로 사는 분들도요. 투룸에 대한 희소 가치는 굉장히 높게 나타날 거라고 보여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금액을 한 2억 6천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네. 지금 그래요. 시세 나중에 차익, 즉 2억 6천이 향후에 가서 예를 들어 한 3억이 된다고 하더라고 하더라도요. 초기 진입 비용이 조금 과하면 안 되니까 시세는 2억 6천 정도 되는 거로는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지금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나 아는 개인 상담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쪽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얘기를 드리고 있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다면 못해도 2억 5천 이하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2억 5천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4천대로 네. 이렇게 4천대죠. 뭐 4천이 됐든 2억 4천5백이 됐든 어쨌든 2억 5천 이하로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내가 생각했던 게 다가 아니고요. 네. 조금 더 관심 갖고 찾다 보면은 그런 어떤 물건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구조적인 모습도 사실 조금 영 아닌 빌라들도 많아요. 누구나가 보는 시각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 재미난 영화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주거 형태로 봐서 비록 똑같은 전용 면적이 11평 기준이지만 구조적인 형태라든지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실내 자재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양호하고 좋더라라는 매력이 있다면 충분히 내 집을 너도 나도 더 사고자 하는 그런 구매력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앞으로 가져가면서 거주 겸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삼전동 지역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점점 내가 실질적인 구매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가격 메리트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뒷받침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더욱더 좀 고민을 하고 들여다 보셨으면 좋으니까요. 이 부분은 마침 이렇게 제가 진행하는 부분들하고 맞아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꼭 우리 예비 신부께서는 세미나에 우리 신랑 손 꼭 붙잡고 오시고 또 개인 상담까지 제가 해서 정말 원하는 신혼집 이렇게 꾸밀 수 있도록요. 2억 4천대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볼 테니까요. 꼭 네네. 참여를 하셔서 좋은 어떤 신혼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뭐 삼전동 입주권 괜찮고요. 투룸의 희소성, 역세권이라는 것까지 굉장히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가격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97-0300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들 궁금하세요? 아, 예. 내곡지구 2단지 입주 예정자거든요. 네네. 84제곱이요. 네, 적절한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고요. 네. 현재 여유자금으로 다세대를 매수하고 싶은데 입주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 내곡지구 2단지 입주 예정이신 거죠? 예, 예, 예. 네, 입주 예정이신데, 매도를 이제 또 다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입주를 하시고 나서, 입주를 하실지 아니면 마실지 이게 좀 고민이신 건가요? 아니요. 입주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매도 타이밍을 가져갈지 그게 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내곡 2단지 지금 현재 입주 예정이신데 앞으로 이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 궁금하다고 하셨고, 자, 이런 부분들 좀 네. 자세하게 이은원 대표님과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방송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전화 예. 잘 주셨고요. 예, 예. 자, 지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지금 예. 내곡동에 있는 개발지구에 이제 분양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 자, 우선 축하드리고요. 예. 예, 참, 내곡지구라는 게 지금 강남 아래쪽이죠. 양재 지나서 청계산 입구역 근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어떤 입지 여건상 여러 가지 환경에서
강남에 치우치면서 정말 공기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교통환경도 이런 식으로 신분당선이 앞으로는 굉장히 유망한 그 노선이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유리해집니다. 이쪽 입지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런데 항상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영리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네. 들어가 사는 건 좋은데 살면서 언젠가 가격이 조금 올라서 준다면 이 가격 올라서 주는 이후로는 가격이 보합이 되거나 아니면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 절정기에 매도를 한다면 거주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언제쯤이냐 이거를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신축에 대한 그 아파트에 대한 공급량이 이 근처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선은. 그래서 경쟁 상대가 공급할 수 있는 신축 공급량이 이 근처에 뭐가 있느냐라고 본다면요. 사실은 저쪽 강남 보금자리부터 해서 위례 신도시 멀게는 또 아래쪽에는 이미 판교가 있지만은 또 저쪽 우면 보금자리가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나설 수 있는 실질적인 향후에 택지 지구는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네. 어떤 경쟁 상대가 된다면 이 개포동 지구에 예를 들어 재건축 단지라든지 이런 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신축의 이미지가 통상적으로 한 3년 간다라고 한다면요. 공급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그 경쟁할 만한 상대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2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5년에서 6년까지는 신축 이미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 신분당선에 대한 교통 노선이 지금 강남으로 돼 있는데 강남에서 반대로 이렇게 용산으로 이어지는 노선 자체도 지금 2019년에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2015년에서 향후에 5, 6년까지 간다면은 2020년까지 꾸준히는 수요층들이 계속해서 몰리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왜 이게 또 이런 거 있냐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판교가 있고요, 아래. 또 분당이 있고, 또 마찬가지 광교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주자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이 양재라든지 내곡이라든지 이 지역에 실제 거주를 하면서 반대로 역으로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시는 수요자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네. 반대로 이쪽에서 옛날 같으면은요, 워낙 서울의 집값이 비쌌으니까 이쪽에서 거주를 하면서 서울 외곽에서 거주를 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판교라든지 분당의 입지가 또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이게 뭐 강남 못지않게 굉장히 지금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양재라든지 내곡이라든지 이쪽의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쪽으로 안 가도 내가 강남에 거주를 할 거기 때문에 이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더군다나 좀 연세가 많이 드셨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공기를 많이 따지잖아요. 공기 좋고 조금 괜찮은 지역으로 가고 싶어라고 한다면요. 그야말로 젊은 층에 대한 부분도 수요층들을 땡길 수가 있지만 노년층에 대한 수요층도 충분히 땡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2020년까지 가도 무난하다. 계속 2020년까지는 그냥 기분 좋게 입주를 하세요. 네. 네, 그런 상태로 끌고 가는 매도 시점을 제가 좀 늦춰드린 겁니다. 네. 네, 저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의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아, 현재 여유자금으로 다세대를 하나 매입을 하고 싶거든요. 네네. 다세대라고 한다면요. 예.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시청자분 예비 신부라고 해서 예. 그 내용 혹시 들으셨어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다세대를 선정을 할 경우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자, 여기다 바로 그냥 네. 판서를 드릴게요. 자, 지금 다세대라는 주택의 어떤 투자라고 한다면요. 두 가지입니다. 시세 차익 그리고
이걸 월세를 받아서의 수익형 이런 그 예. 부분인데 꾸준히 지금 다세대에 대한 뭐 그 물건도 조금 많이 눈에 비춰지고 막 하거든요. 단 예. 다세대를 투자할 때 투자 포인트는요. 우선 지역적인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지역이 서울 중심부, 예를 들어서 2호선이다. 2호선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다세대라는 투자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네. 지역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부분. 그중에서 아까 실례로 여기 지금 이 송파동에 있는 송파구에 있는 이 삼전동을 예를 들어서 그쪽 근처에 계신 예비 신부가 연락을 주셔서 뭐 투룸 빌라 한 2억 6천인데 투자하면 어떠냐라고 하는데 제가 한 뭐 2억 5천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게 있으니까 한번 세미나도 참석하고 개인 상담 신청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쪽 같은 경우에 투자 포인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세 금액이요 굉장히 비싸요. 지금 한 2억 5천이다라고 한다면 전세가 제가 봤을 때는 2억 1천에서 2억 2천 정도 갑니다. 네네. 근데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굉장히 작죠. 그랬을 때 이 시세 차익은 그래요. 내가 얼마를 여기에 투입을 해서 얼마를 벌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투자된 금액이 3천이다. 다세대를 투자하는데. 네. 근데 전세 끼고요. 자, 그랬을 때 내가 한 3천이 올라가더라. 그러면 투자 수익률은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 포인트를 방향을 잡을 때는요.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나중에 매도를 잘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틀 환경에서 다세대라는 종목을 선택을 해더라도요. 지역적인 부분하고요. 그 안에서 또 물론 금액적인 부분까지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네. 무조건 일단은 내가 그 물건을 얼마만큼 잘 팔 수 있느냐라는 전제 조건이 따르지 않으면은 다세대 투자라는 거는 그냥 함부로 막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그런 부분만 이렇게 살려서 잘 가시면 좋겠고 우리 시청자분도 꼭 세미나에 오세요. 그래서 시장을 지금 다세대라는 종목이 왜 좋은지 또 이 시장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 부동산 시장 그리고 경제 시장을 지금 다 하나 둘 이해시켜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내가 거주는 거주대로 거주하면서 돈을 버는 내곡지구에서 진지구축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파견하는 파견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소액으로 내가 뭐 5천만 원 있다, 뭐 1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여러 개를 분산을 하면 좋거든요. 예, 그런 상태로 아마 투자를 하게 되면은 지금 나이가 많지 않고 좀 젊으신 축에 속하신 것 같아요. 예. 30 중반. 부지런히 버세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느 정도 그 계속 뭐 투자 차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분 또 뭐 궁금한 점 있나요? 원래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아니고요. 네네. 지금 논현동에 다세대를 하나 구입을 하고 싶어서 생각을 중인데 예. 그 시점이 지금 이제 등기 전에 해도 문제가 없을지 그게 궁금해서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논현동에 다세대를 지금 구입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예. 그 시점이 내고 그 등기 전에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예. 그러니까 그 등기 이전에 해도 상관은 없냐 그거잖아요. 예. 자, 그거는 이거예요. 지금 다세대 주택을 투자를 할 때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자, 이거를 내가 명의를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2주택이 되잖아요. 네. 예. 근데 다세대 이 작은 공공분양이라. 예? 예. 어떤 거죠? 제가 공공분양이라 보금자리 분양이라 네네네. 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그게 궁금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에 이제 공공 분양이 돼서 내가 이거를 주택으로 삼게 되면은 사실은 공공 분양에 대한 부분이 무주택자 입장에서 내가 그거를 입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 다세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하냐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런 것들이 전세를 끼고 산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혜택을 얻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장기적으로 가더라도요. 5년까지는 세금 혜택을 꾸준히 얻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 그 내곡지구에 입주가 되는 것 때문에 이게 좀 걸림돌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시청자분 도움 되셨나요? 예,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일단 2020년까지는 내고기 단지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답변 드렸고요. 일단 그리고 다세대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방향과 계획들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궁금하시면 세미나에 또 참석해 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는데요. 화면 하단으로 세미나 일정 나가고 있죠. 매주 토요일과 월요일 일정이 다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세미나 없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따져 보셔서 일정 착오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